전기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운전대에서 아예 손을 떼는 미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가 그렸던 그림이었죠. 하지만 2026년 자동차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아니 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거대한 재조정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꿈꿨던 미래, 오른쪽이 2026년의 현실입니다. 분위기가 확 다르죠? 완전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 믿었는데 갑자기 하이브리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기대했는데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반전은 바로 배터리예요. 단순히 자동차의 심장이 아니라 AI와 로봇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니, 자동차 배터리가 어떻게 갑자기 자동차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어주세요? 2025년 인터배터리에서는 온통 전기차, 다들 전기차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2026년은요?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주인공 자리를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 이런 기술 만들 거예요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곳이 이제는 그래서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하는 진짜 비즈니스 현장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삼성 SDI가 내놓은 물리 AI용 전고체 배터리.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끝판왕 배터리라고 불렸던 바로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적지가 바뀐 거죠. AI 로봇의 심장을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 간단해요. 자동차 시장보다 이쪽이 지금 당장 더 크고 빠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배터리 산업의 무대가 전기차에서 AI 인프라로 옮겨갔습니다. 기술자랑 대회는 끝났고 이제는 누가 더 많이 파느냐, 실제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냐가 더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던 전고체 배터리의 첫 번째 고객은 전기차가 아니라 AI 로봇 같은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배터리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자동차 자체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소프트웨어 자동차, 줄여서 SDV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가치는 엔진 마력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 또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SDV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 바로 플레우스입니다. 현대차가 직접 만든 차량용 OS, 운영체죠. 애플의 iOS가 있는 것처럼 현대차에겐 이제 플레우스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이 차 기능도 무선으로 아주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은 꽤 치밀합니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일단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회사에 우리가 차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반도체의 TSMC처럼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자체 로보택시 사업도 계속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결국 플레우스라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로 두뇌 안에 전부 다 녹여내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의 가치는 더 이상 마력이나 토크가 아닌 그 차의 가능성을 정의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장밋빛 미래에 아주 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임의 문제. 만약에 차가 스스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왜 그렇게 레벨 3 도입을 망설이는지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돼요. 지금까지의 레벨 2는요, 어디까지나 보조 시스템이라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레벨 3는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제조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책임 소재의 변화, 이게 지금 모든 걸 멈춰 세운 가장 큰 벽인 거죠. 제조사들이 괜히 겁머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수십 대의 로보택시가 도로 한가운데서 동시에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약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직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지금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길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명확한 약속,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상황들, 배터리의 변화, 소프트웨어 혁명, 그리고 안전이라는 딜레마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2026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투트랙, 즉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가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제조정 시기에 가장 똑똑하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은 거죠. 전기차라는 미래로 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 주는 하이브리드 시장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현대차부터 볼까요? 전략이 아주 명확해요. 국민차라고 불리는 아반떼, 투싼, 제일 잘 팔리는 이 모델들을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이걸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미래를 놓치느냐? 아니죠. 아이오닉3 같은 가격 착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미래 시장도 준비하는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론 셀토스 하이브리드처럼 잘 팔리는 모델로 현재 시장을 꽉 잡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PV5 같은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그냥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길도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전략에서 이 투트랙이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GV90이라는 압도적인 플래그십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제네시스의 미래는 이겁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멋진 이미지를 등에 업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G80, GV80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서 현실적인 수익, 즉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딱 하나의 숫자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4입니다. 2026년 단 한 해 동안 현대차 그룹이 쏟아내는 신차 모델의 수예요. 14개. 와,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치열하고 또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중심은 이제 자동차가 아닌 AI와 로봇으로 옮겨갔고요. 자동차의 가치는 소프트웨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은 책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하나의 올인하는 모험가가 아니라 이 복잡한 변화의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영리한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 우리는 정말 운전이라는 행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아닌 기계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단순히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